저는 작년에 결혼해서 남편과 신혼을 즐기고 있는 새댁입니다. 남편과 저는 1살 차이가 나는 30대 초반이에요. 저희 부부 사이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가 완전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는 세상 둘도 없는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시더니 요즘엔 자꾸 나 때는 어땠다고 하시면서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입니다. 저희는 요즘 유행하는 반반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1억 가져오고 저도 1억 가져왔습니다. 서로 시댁이랑 친정에서 얼마 보태줬는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짧게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하느라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가 7천만 원 정도를 보태주셨습니다. 모자란 돈은 대출도 조금 받아서 20평대 아파트를 하나 사고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신랑이랑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며 신혼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둘 다 서로 힘든 회사 생활을 알기에 배려해주며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추석부터 시어머니의 며느리 길들이기가 시작되었어요. 신혼집은 부천으로 구했고 저희 시댁은 인천 그리고 친정은 대전이었습니다. 평소에 시댁을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렸고 친정은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는데 저는 요즘 세상에는 이런 시집살이는 다 없어진 줄로만 알았어요. 정말 인터넷에서나 읽었던 명절 시댁이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남편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한테만 일을 시키고 일하다 말고 시아버지의 명령으로 술상을 봐야 했고 명절 아침에 차례가 끝나고 나면 최대한 이것저것 문구적거리며 저를 친정에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것저것 모두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었지만 가장 싫었던 것은 시어머니와 둘이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계속 들어야만 하는 잔소리였어요. 저희가 결혼하면서 집을 반반하기로 하면서 남편과 합의 후에 쓸데없는 것 다 줄이고 간소하게 하기로 하면서 예단은 생략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시부모님에게 다 이야기를 끝냈다고 하길래 저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예단을 하지 않은 것이 불만이 많아 보였어요. 이렇게 못마땅해 하실 줄 알았다면 그까짓 예단 그냥 해버렸을 텐데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남편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엔 내내 하고 대충 대답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몇 시간 동안 예단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거실에 있는 남편을 불러 사실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자기가 농담도 못하냐고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분인 줄 몰랐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앞으로 시어머니를 매년 몇 번씩 봐야 하는데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여러모로 짜증나는 추석이었지만 어떻게든 참아가며 지냈어요. 정말 싫었지만 막상 추석을 넘기고 나니 서로 얼굴 볼 일이 없더라고요. 평소에는 다행히 제게 연락을 안 하십니다. 할 말 있으면 남편을 통해서 했고 그마저도 거의 연락하는 일이 없으세요. 몇 달을 시댁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얼마 전에 설날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연휴에 부산으로 여행을 가신다고 내려오지 말라 하셨어요. 꼼짝없이 시댁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구나 생각하니 아찔하더라고요. 평소에 전화 거의 안 하시는 시어머니인데 설날 전주에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아보니 제가 만두를 좋아한다는 것을 남편에게 전해 들었다고 이번 설에는 차례상 차리지 말고 식구끼리 만두나 많이 빚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만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만두도 좋아하지만 엄마가 직접 빚어주는 만두라면 삼시세끼 한 달 내내 그 만두만 먹고 살 수도 있을 정도였어요. 저 때문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귀찮지만 항상 설날엔 손만두를 빚어 먹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번 설에는 차례는 패스하고 만두나 빚자면서 본인이 재료 준비 다 해놓을 테니 일찍 올 필요 없고 설 전날 오후에나 내려오라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집에서 푹 쉬고 늦은 시간에 시댁에 도착했더니 오늘은 피곤할 테니 일찍 자고 내일 아침부터 만두를 빚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또 푹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와 남편이 자고 있는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저를 깨우셨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 깨우지 말고 조용히 거실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실로 나가보니 정말 무슨 만두 전문점에서나 볼 정도의 양이 쌓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김장 다라에 만두소가 하나 가득 있었고 시댁 집안의 식구라고는 시부모님과 외동인 저희 남편뿐이었거든요. 대충 느낌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려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기왕 이렇게 된 거 만두 신나게 빚고 집에 다 싸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먹을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자고 열심히 만두를 빚었어요. 몇 시간째 만두를 만들고 있다 보니 허리도 끊어질 것 같이 아파오고 속에서는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해도 끝이 안 보이는데
시어머니는 한두 개 빚다 말고 자꾸 이리저리 볼 일이 있다면서 왔다 갔다 하기만 하셨습니다. 9시쯤 되니 잠에서 깬 남편이 나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만두에 놀라고 잔뜩 화가 난 저를 보며 또 놀랐어요. 자기도 도와준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남편 보고 너가 뭘 할 줄 아냐면서 저리 가서 TV나 보고 있으라고 하는 통에 만두의 거의 대부분을 제가 다 만들었어요. 6시부터 시작한 만두 빚기는 10시가 다 되어서야 끝이 났고 정리하고 만둣국 끓이고 하다 보니 10시 반이 지나서야 아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배도 고프고 성질도 예민해져 있었어요. 만둣국과 침만두를 하며 밥상을 차리고 식구들이 다들 밥상에 둘러앉아 이제 숟가락을 들고 한 입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침만두를 한 통 꺼내 접시에 담으시고는 옆집 할머니 가져다 주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밥 먹을 때는 다 같이 밥 먹고 나서 나중에 가져다 주던지 하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방금 전에서 따뜻할 때 가져다 드려야 한다면서 앉아있는 제게 만두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최대한 화를 참고 이 악물고 버티고 있었는데 밥도 못 먹게 괴롭히니까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그대로 제 만둣국 그릇을 들고 냄비에 다 부어버리고는 찬장을 뒤져 큰 나갯나통을 찾아 제가 빚어놓은 만두들을 통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서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만 있었고 큰 통에 만두를 꽉꽉 채워 넣은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는 같이 밥 먹는 식구가 아닌 것 같으니 제 만두는 저희 집에 가져가서 먹을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통을 들고 현관문 밖으로 나왔어요. 욕이라도 먹을 줄 알았는데 제 돌발 행동에 당황을 하셨던 건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남편이 따라올 줄 알고 주차장에서 조금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제가 운전을 해서 저희 집으로 와버렸어요.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배가 너무 고파서 찜기에 물을 올리고 만두를 찌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와서는 왜 자기 안 데리고 갔냐면서 택시비 날렸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한 소리 하고 오는 길이라고 제가 잘못한 거 없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들이 화가 많이 났을까 걱정되어 물어봤더니 시아버지는 제가 나간 뒤로 시어머니를 많이 혼내셨고 시어머니는 제게 화가 나긴 나셨는데 버릇없이 나간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만두를 제가 너무 많이 가져가서 화가 나셨대요. 남편에게 앞으로 한 번만 더 시어머니가 나를 일꾼 취급하면 명절에는 각자 자기 집으로 가기로 하자고 했고 남편도 흔쾌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에게도 화가 날 뻔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고 왔다길래 한번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다음 추석까지는 시어머니 볼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작년 추석처럼 일 시키고 못 살게 구는 것 같으면 그냥 참지 않고 이번 설날처럼 집으로 와버리려고요. 제가 굳이 미움받으며 시집살이를 하고 시어머니에게 잘 보일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